집. 여보, 어버이날에 용돈 얼마씩 드리면 될까? 50만 원씩 드리지 뭐. 어머니, 아버님 각각? 우리 엄마까지 드리면 총 150만 원인데 괜찮을까? 이번 달 카드값이 꽤 나와서 빠듯할 것 같기도 한데. 장모님도 드리자고? 그럼 우리 엄마는 안 드려? 굳이 줄 필요가 있어? 아니, 어버이날이잖아. 어버이날 뜻이 뭔데? 부모님께 효도하란 거잖아. 우리 엄마도 내 부모님인데 당연히 드려야지. 왜 당신 부모님만 챙겨? 뭐야, 우리 부모님은 우리 결혼할 때 많이 도와주셨잖아. 근데 장모님은 땡전 한 푼도 못 도와줬잖아. 근데 왜 내가 용돈까지 챙겨야 돼? 아니, 꼭 도와주고 말고로 판단을 해야 돼? 그땐 우리 집 사정이 많이 안 좋았잖아. 당신도 충분히 이해한다 했었고. 그리고 그 전에 나를 낳아주시고 키워주신 분인데 그냥 건너뛰는 게 말이 돼? 작년에도 이런 식이었잖아. 꽃만 겨우 보내드려서 내가 얼마나 죄송했는데. 이번엔 좀 잘 챙겨드리고 싶어. 이해를 한 거랑 다른 문제지. 정 드리고 싶으면 당신 생활비에서 주든가. 아니, 생활비를 한 달에 70 주면서 50을 주라고 하면 우린 어떻게 살아? 그건 당신 사정이지. 이 집에서 돈 벌어온 사람 나고 이 집 사준 것도 우리 어머니 아버지야. 당신 주분이 하나도 없잖아. 근데 왜 당신 어머님 용돈을 내 돈에서 써야 돼? 장모님이 특별히 나한테 뭘 보태준 적이 없는데. 정말 너무한다. 그래도 결혼했으면 가족인데 꼭 그렇게 나눠야 돼? 애초에 나눈 건 당신이지. 우리 부모님을 당신 부모님이라 생각했으면 이런 말이 나왔겠어? 그리고 가족이면 굳이 무리해서 돈을 줄 필요가 있어? 우리 부모님이야 워낙 우리가 그동안 받은 게 많으니까 이렇게 은혜 갚는 게 맞지만 당신 부모님은 별거 없잖아. 아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1년에 딱 한 번 오는 날인데 엄마도 자식 키운 보람은 있어야지. 그러니까 자식 키운 보람을 왜 내 돈으로 해결하냐고. 암튼 난 따로 못 드리니까 당신이 알아서 해결해. 난 우리 부모님 챙길 돈만 있으니까. 그래, 당신 이런 게 한두 번이야. 내가 알아서 챙겨 드릴 테니까 우리 엄마가 전화해도 모른 척이나 하지 마. 장단은 맞추라고. 알았어? 전화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나한테 전화 좀 그만하시라고 해. 뭐? 아니, 당신한테 전화하면 되는 걸 왜 자꾸 나한테 전화해? 이러는 거 뻔히 알면서. 아, 딸이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어서 모르는 건가? 암튼 귀찮아 죽겠으니까 할 말 있으면 당신한테 전화하라고 해. 우리 엄마가 맨날 전화하는 것도 아니고 기껏해야 어버이날이나 생일날에 뭐 받았을 때 고맙다고 인사하는 건데 그거 하나도 못 받아줘? 바쁘니까 그렇지. 어차피 내가 한 것도 아니고 당신이 한 건데 왜 나한테 그러냐는 거지. 장단도 한두 번이지 맨날 거짓말하기도 그래. 그러는 어머니는? 어머니 허구한 날 나한테 전화하시는 거 몰라? 시어머니가 며느리한테 전화도 못해.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꼭 필요해서 전화하는 거잖아. 지금 너무 이기적인 거 알지? 완전 내로남불이야, 당신. 그리고 어머니 자잘한 걸로 전화 많이 하셔. 나도 일은 안 하지만 그래도 집에서 살림하고 애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어. 너가 집에서 살림만 할 수 있게 해준 게 누군데? 뭐? 지금 말 다 했어? 그렇잖아. 우리 부모님이 집 안 사줬으면 당신은 살림뿐만 아니라 식당 아르바이트 같은 거 했을 거라고. 어버이날에 감사해야 할 건 당신 엄마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야. 알아? 아니, 내가 언제 안 고맙다고 했어? 챙길 때 같이 챙기자 이 말이야. 그러니까 챙기고 싶으면 네 혼자 챙기라고. 그리고 엄밀히 말하면 네 혼자 챙기는 것도 아니지. 생활비 주는 것도 내 돈이잖아. 혹시나 하는 말인데 생활비에서 장모님 용돈 나간다 해도 그것 때문에 빠듯하다, 생활용품 못 사겠다 그런 말 하지 마. 알았어? 당신이 책임지고 메꾸든가 해. 다른 집 와이프들은 틈날 때마다 아르바이트도 하면서 생활비 번다는데 당신은 돈을 어떻게 축낼까 궁리만 하는 것 같아. 애초에 애가 둘인데 어떻게 내가 아르바이트를 해? 나도 시간만 있으면 그러고 싶지. 그건 핑계야. 하려고 마음 먹으면 어떻게든 하게 되어 있어. 당신이 의지가 없는 거지. 가만 보면 당신 장모님을 쏙 빼닮았어. 이렇게 남의 돈에 기대서 사는 거. 어떻게 우리 엄마한테 그렇게 말해? 우리 집 사정 뻔히 알면서 사정 뻔히 아니까 그러는 거야.
솔직히 암투병 좀 오래 해도 다른 사람들 보니까 투병하면서 돈 잘만 벌더라. 요즘 암이 별거야. 그것 때문에 하나밖에 없는 딸 결혼하는데 돈 못 대준다는 게 말이 돼? 그땐 한창 위험할 뻔했잖아. 수술비 되는 걸로도 빠듯했다고. 그래서 내가 결혼 미루자고 했잖아. 당신이 절대 안 된다고, 당신이 돈 다 될 테니 결혼만 하자고 그래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걸 곧이곧대로 알아듣는 사람이 어딨냐? 그냥 하는 말이지. 그렇게 결혼하면 종잣돈이라도 딸을 챙겨줄 줄 알았지. 종잣돈은커녕 장모님 병원비 대준 것만 해도 벌써 500은 넘는다. 그 돈이면 우리 애들 학원 하나씩 더 보내고도 남아. 그 돈이 아깝단 거야? 아깝다는 게 아니라 더 이상 장모님 관련으로 돈 보내기 싫단 거야. 어버이날이든 뭐든 간에. 그래, 알았다. 내가 알아서 할게.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말이 그거야. 왜 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해? 가뜩이나 피곤해 죽겠는데. 알았다고. 그럼 각자 챙겨. 나도 우리 엄마 챙길 테니까 당신도 당신 부모님 챙기라고. 알았어, 그렇게 해. 웬만하면 장모님 나한테 전화 오게 하지 말고. 알았다고. 일주일 후. 현주야, 무슨 돈을 이렇게 많이 보냈어? 어버이날이잖아. 엄마 봄옷 하나 사라고. 큰돈도 아닌데 뭘. 그래도 이렇게 챙길 필요 없는데. 아니야, 저번에도 잘 못 챙겼잖아. 시부모님 챙기기에도 빠듯할 텐데 너무 무리한 거 아니야? 시부모님 챙기면 엄마도 챙기는 게 당연하지. 어버이날이 뭐라고. 근데 김서방은 전화를 안 받네? 많이 바쁜가? 회사에 있으니까. 일이 있겠지. 전화를 몇 번 했는데도 안 받더라고. 바쁜데 괜히 귀찮게 했네. 아니야. 장모님이 전화도 못해? 서위한테? 그래도 바쁜 사람 귀찮게 하면 안 되지. 시부모님한테도 전화했지? 아직. 그냥 각자 전화 드리기로 했어. 그래도 그런 건 아니지. 한번 전화 드려. 어버이날인데 기다리고 계시겠지. 내가 알아서 할게. 엄마, 보내준 돈 꼭 써야 돼. 또 모아두지 말고. 백화점 가서 옷이라도 한 벌 사. 나갈 일도 없는데 무슨 옷이야? 그래도 친구들 만나고 할 때 예쁜 옷 입고 가면 좋지, 응? 아님 나랑 같이 가든가. 내가 봐줄게. 됐어. 아이 둘 키우느라 바쁠 텐데 무슨. 내가 알아서 할게. 걱정 마. 알았지? 알았어. 꼭 써야 돼. 아끼지 말고. 알았다니까. 김서방한테 꼭 고맙다고 전해주고. 알았어. 어머니. 그래. 이제야 전화하니? 네? 아, 기다리고 계셨어요? 당연하지. 오늘이 어버이날인데 당연히 기다리고 있지 않겠냐? 저녁 다 돼서야 연락하네. 아, 저는 인수 씨가 전화 드린 줄 알고. 아들이랑 며느리가 같냐? 며느리도 전화를 하는 게 맞지. 버릇없기는. 죄송해요. 저도 살림하느라 바빠서. 근데 인수한테 들어보니까 친정엄마한테 용돈 드린다고 박박 우겼다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아니, 우리랑 똑같이 50만 원 드린다고 그랬다며. 내가 그거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저희 엄마도 당연히 드려야죠. 똑같이 안 드리는 게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허, 아니, 니네 엄마가 너 결혼할 때 해준 게 뭐가 있다고 돈을 줘? 병원비에 치료비에 그동안 대준 게 얼만데. 아무리 그래도 챙겨는 드려야죠. 그리고 엄마가 아픈데 돈 없다고 내버려 두는 건 아니잖아요. 이유야 어떻게 됐든 그거 다 인수돈 아니냐. 그 정도만 빚졌으면 됐지. 무슨 용돈을 준다고. 그렇게 번번이 친정한테 돈을 주니까 니네가 아직 더 넓은 집으로 이사를 못 가는구나. 대체 언제까지 신혼 때 살았던 집에서 살래? 애들도 점점 크는데. 친정한테 보낸 돈 병원비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건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갚을 거고요. 결혼 생활 통틀어 어버이날에 엄마한테 용돈 드려본 적이 이번이 처음이에요. 어머니 아버님은 어버이날 때마다 용돈도 받으시고 선물도 받으시는데 우리 엄마는 카네이션이 다였다고요. 그리고 이번에 돈 드린 거 어차피 생활비에서 나간 거고 인수 씨한테 피해가는 거 없어요. 인수한테 피해가는 게 왜 없냐? 그거 다 인수 돈인데. 생활비로 엄마 용돈 드리면 나머지로 장보고 해야 될 텐데 우리 인수 식사가 부실해지겠구나. 애들도 한창 클 나이인데.
그럴 일 없으니까 걱정 마세요. 어쨌든 안부 전하려 전화 건 거니까 이만 끊을게요. 안부는 무슨 사람 뒷골 땡기게 하는구만. 암튼 다음에 또 이런 식으로 인수가 힘들게 번 돈 엄한 데 쓰려고 하면 그땐 가만 안 있어. 알았어? 이만 끊는다. 아, 정말 너무하시네. 다음 날 집. 나 오늘 집에 일찍 들어와. 왜? 왜는 무슨 싫은 것처럼 말한다. 출장 갔다가 바로 퇴근이라서 한 5시 정도에 집에 도착이야. 저녁 그때까지 차려놔. 알았어. 표정이 왜 그래? 뭐 불만 있어? 아침부터 왜 시비야? 얼른 출근하기나 해. 네가 닥달 안 해도 출근해야 돼. 이따 애들도 같이 밥 먹는 거지? 그럼 오늘 학원도 안 가는 날이야. 그래, 오랜만에 내 식구 같이 밥 먹는 날이니까 맛있는 거 해놔. 알았어. 5시간 후. 왜 이렇게 연락이 없어? 오랜만이다. 애들 키우느라 그랬지. 잘 지내? 나야 뭐 늘 똑같지. 야, 너 혹시 돈 벌 생각 없냐? 돈? 갑자기? 아니, 이번에 강사 한 명이 갑자기 그만둔다고 통보를 해버려서. 당장 애들 수업은 해야 되고 내가 그것 때문에 미치겠다. 사람도 잘 안 구해주고. 너가 좀 하면 어때? 중국어 초급반이라 너 정도면 충분히 가르칠 수 있어. 에이, 내가? 중국어 안 한 지도 한참 됐는데. 그래도 외국어는 다시 또 하면 기억나고 그러잖아. 그리고 너 정도면 훌륭하지. 중국어 전공에 3년 동안 중국에서 인턴도 했잖아. 그 정도면 충분하지? 내가 할 수 있을까? 일단 해봐. 해보고 영 아니다 싶음 다른 강사 구해질 때까지만 해. 응? 시간도 오후 3시에서 5시 타임이고 일주일에 2번이라 부담도 안 될 거야. 시급도 꽤 높게 쳐줄 테니까 일단 한번 해봐라. 어? 너밖에 해줄 사람이 없어서 그래. 아, 그럴 게 아니라 지금 잠깐 학원 들를래? 와서 직접 보고 결정해. 지금? 어차피 집에서 가깝잖아. 한번 보고 나랑 얘기 좀 더 해보고 그러는 게 낫지 않겠어? 시간 오래 걸릴까? 남편 오늘 일찍 온대서. 아니야. 한 30분? 길어봤자 1시간? 그래, 알았어. 그럼 지금 간다. 마침 나도 돈 좀 벌어볼까 했거든. 그래, 잘 생각했어. 그럼 기다리고 있을게. 천천히 와. 현주야, 집에 있니? 아, 엄마, 나 잠깐 나와 있어. 왜? 어, 내가 너네 집 동네에 일이 좀 있어서 와 있는데 그런 김에 반찬 좀 싸왔거든. 그거 좀 갖다 주려고. 무슨 일? 그리고 반찬은 왜 또? 허리 아프다면서 왜 자꾸 일을 해? 이번 실에 같이 있었던 수키라고 알지? 어떻게 연락이 닿았는데 같이 차나 한잔 하자고 해서 만났지. 마침 너 동네길래 갖다 주면 되겠다 싶어서. 별건 아니고 그냥 애들 먹을 소시지랑 어묵 반찬 좀 했어. 김서방 좋아하는 깻잎장아찌도 했고. 그런 거 하지 말라니까. 나 지금 잠깐 나와 있는데 어쩌지? 그래? 집에 애들 있나? 지금이 4시니까 아직 애들은 없겠다. 엄마, 나 곧 있으면 집 가니까 조금만 기다릴래? 어디 카페라도 가 있어. 이따 5시에 치과 예약이 잡혀 있어서. 그럼 내가 집에 잠깐 들어가서 이것만 놓고 올게. 그럼 되지 않아? 아, 오늘 치과구나. 그럼 어쩔 수 없지. 온 김에 같이 저녁도 먹고 가면 좋은데. 저녁은 다음에 먹자. 현관 비밀번호 좀 문자로 보내줘. 알았어. 반찬 고마워, 엄마. 아우, 고맙기는. 학원. 어때? 조건 괜찮지? 그러네. 이 정도면 생활비는 되겠다. 그래, 너 그렇게 살림만 하기엔 아깝다니까. 이번 기회에 자리 잡아서 일도 하고 돈도 벌면 좋지. 나도 너랑 같이 일하면 든든하기도 하고. 나야말로 고맙지. 나 같은 아줌마 요즘 누가 써준다고. 야, 농담이라도 그렇게 말하지 마. 너 정도면 훌륭해. 그럼 다음 주부터 바로 나올 수 있는 거지? 다음 주부터 나갈게. 좋았어. 아, 바로 집 가야 돼? 음, 남편 아마 도착해 있을 것도 같네.
5시가 좀 넘었네? 에이, 좀 기다리라 그래. 암튼 도와줘서 고맙다. 너 아니었으면 지금도 강사 구하느라고 머리가 아팠을걸. 내가 더 고맙지. 어쨌든 다음에 보자. 그래, 다음에 보자. 집. 어딜 갔다가 이제 들어와? 깜짝아.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어디 좀 잠깐 다녀왔어. 어딜 간다고 하면 말을 하고 나가야지. 내가 분명 5시엔 들어온다고 했잖아. 시간이 어떻게 하다 좀 늦어져서 그래. 그래봤자 5시 반밖에 안 됐구만. 음식 다 해놨어. 찌개만 데우면 돼. 지금 식사가 문제야. 당신 엄마 도대체 왜 그래? 우리 엄마가 뭐? 아니, 집에 있는데 현관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려서 나가봤더니 장모님이잖아. 그것도 어이없는데 반찬 갖다 주러 왔다고 하는 것도 그렇고. 아이, 남의 집에 올 거면 미리 연락을 하고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자기 집 드나들듯이 그래? 나한테 전화 왔었어. 내가 그때 집에 없어서 놓고만 가겠다고 하셔서 비밀번호 알려드린 거고. 엄마도 당신 집에 있는 줄 몰랐을 거야. 그래, 모르는 거 같긴 하더라. 소스라치게 놀라더라고. 어쨌든 반찬만 받고 내보냈어. 나중에 또 뒷말 나올까 봐 그냥 얘기하는 거야. 뭐? 그냥 내보냈단 게 무슨 소리야? 현관에서 반찬만 받고 보냈다고. 애초에 반찬만 전달하는 게 목적이었잖아. 굳이 집에 들일 필요가 있어? 아니, 그래도 오랜만에 오셨는데 물 한 잔이라도 마실 틈은 줘야지.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우리 엄마인데 연락을 미리 하고 왔으면 안 그랬지. 난 전달받은 거 없고 이미 남의 집 비밀번호 누르고 함부로 집 오는 거 자체가 너무 상식이 안 맞는 거잖아. 예의가 없어도 어떻게 이렇게 없어? 아까 내가 한 말 못 들었어? 내가 알려준 거라고. 당신 와 있는 줄도 몰랐고. 당신이 5시에 온다고 했었잖아. 엄마는 4시 반 도착 예정이라고 하시고. 내 집인데 좀 일찍 들어올 수 있지. 그런다고 얘기를 안 해. 혹시 알아? 이런 식으로 당신 엄마가 내 집 계속 드나들었을지? 비밀번호 누르는 폼이 꽤 익숙하던데. 이번에 알려준 거야. 그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어떻게 우리 엄마가 왔는데 바로 내쫓을 수가 있어? 엄마 마음이 어땠겠어. 사위 오랜만에 봤는데 바로 현관에서 내쫓기는 기분을 생각해 봤냐고. 그건 내 할 바 아니고. 다음엔 올 거면 미리 연락하고 오라 그래. 아, 아니다. 그냥 오지 말라고 해. 반찬도 보니까 별거 없구만. 솔직히 반찬은 핑계고 여기서 저녁 얻어먹으려는 속셈 아니야? 당신 말 자꾸 그딴 식으로 할 거야? 어떻게 우리 엄마를 그런 식으로 말해? 그리고 엄마 저녁에 치과 가셔. 애초에 그럴 생각도 없고 순수하게 반찬만 갖다 주려고 오신 거라고. 당장 엄마한테 전화해서 사과해. 내가 사과를 왜 해? 그럼 사과를 안 할 작정이었어? 난 내가 한 행동 맞다고 생각하는데. 당신 엄마고 뭐고 이 집 주인은 나야. 내 집에 내 허락도 안 받고 사람들 왔다 갔다 하는 거 딱 질색이야. 내가 이미 알아듣게 말하긴 했는데 당신도 주의 좀 줘. 알았어? 진짜 당신 너무한다. 뭘 너무해. 너무한 건 당신이랑 당신 엄마지. 아무튼 피곤해 죽겠으니까 얼른 밥이나 차려. 얘들아, 밥 먹자. 부엌에 있으니까 알아서 챙겨 먹어. 뭐? 밥 안 차리겠다고? 밥이랑 반찬이랑 찌개랑 다 해놨다고 푸기만 하면 돼. 난 엄마랑 통화 좀 해야겠어. 밥 차리고 해.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우리 엄마를 그렇게 내쫓곤 밥 차리라는 말이 나와? 네가 차려서 먹으라고. 야, 엄마. 응, 이제 집 왔어. 아까 김서방이 현관에서 돌려보냈다며. 그거? 어차피 뭐 반찬만 주고 오기로 한 거였는데 뭘. 김서방이 뭐라고 했다며. 뭐라고 했다기보단 그냥 조심해 달라고 했어. 김서방 말도 맞지. 쉬고 있는데 갑자기 장모가 현관문을 따고 오면 얼마나 놀라고 당황했겠어. 불쾌할 수도 있고. 내가 초인종부터 눌러봤어야 했는데 내가 잘못했지. 뭘 엄마가 잘못해. 내가 알려줬는데. 그리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내쫓는 게 맞아? 내가 너무 어이가 없어갖고. 내쫓긴. 그냥 김서방도 당황하고 그래서 경황이 없어 그랬을 거야. 뭘 경황이 없어. 경황이 없는 사람이 예의가 없다니 뭐하니 하면서 어른을 내쫓아? 그것도 와이프 엄마를? 괜찮아.
요즘 젊은 사람들 사생활이 중요해서 이런 거 충분히 기분 나빠할 수 있어. 괜히 엄마 때문에 부부싸움 했겠네. 그럴 필요 없는데. 뭘 그럴 필요가 없어. 잘못한 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지. 막말로 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렇게 맞았으면 쥐도 펄쩍 뛰었을 거 아니야. 얘는 농담이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다 부부관계 진짜 안 좋아지는 거야. 알지? 애들 봐서라도 그냥 참어. 이혼하면 너만 손해다. 됐어. 이혼이 뭐 대순가. 요즘 문제도 안 돼. 아무리 그렇다 해도 애들은 상처받아. 아무튼 엄마 신경도 안 쓰고 있었으니까 그걸로 싸우지들 마. 김서방한테 미안하다 전해주고. 진짜 끝까지 김서방 편 들 거야? 사위사랑은 장모라는 말도 있잖아. 괜찮으니까 얼른 식사하렴. 엄마도 이제 밥 먹으려고. 이제 끊는다. 엄마! 다음날 집. 다음 주 우리 엄마 생신인 거 알지? 생일상 푸짐하게 차려놔. 당신 엄마 생일상을 왜 내가 차려? 뭔 소리야 또. 네가 며느리잖아. 우리 엄마 생일상도 못 차려줬는데 내가 왜 네 엄마 생일상을 차려야 되냐고. 설마 어제 일 때문에 그러냐? 삐진 거야? 삐져. 지금 이 일이 삐지는 걸로 해결될 일이야. 나 네 엄마 생일 때 매번 생일상 정성껏 차렸어. 근데 우리 엄마 생일 땐 당신 그냥 넘어가기 일쑤였잖아. 나만 부족한 돈으로 어떻게든 식사라도 사드리려고 전전긍긍했고 그것도 모자라서 우리 엄마 내쫓고 네 엄마 생일상 차리는 게 말이 돼? 말했잖아. 네 엄마 병원비 그거 다 합치면 우리 엄마한테 준 돈보다 많아. 그거면 됐지 뭘 바래. 왜 이렇게 끝도 없이 바라는 거야? 내가 큰 거 바라는 거 아니잖아. 그냥 다른 집 사위처럼 평범하게 대해주면 되잖아. 다른 집 정모처럼 결혼할 때 보탬되고 했으면 나도 평범하게 했겠지. 근데 아니잖아. 그러면 평생 우리 엄마 이렇게 대하겠다는 거야? 결혼할 때 못 도와줬다는 이유로? 당연하지. 앞으로도 집 만들 게 뻔한데. 아, 당신 진짜 나쁜 사람이다. 어떻게 그래? 나쁜 건 너지. 이 정도로 해준 것도 고맙게 생각해야지. 그래, 너랑 결혼한 내가 잘못이지. 당신 엄마 생일상 당신이 차려. 당신이 아들인데 왜 내가 차려? 너 진짜 이딴 식으로 나올래? 내가 생일상 차리면 엄마가 참 좋아하겠다. 그치? 그건 내가 알 바 아니고 저번에 말한 대로 각자 챙겨. 알았어? 손해보는 건 너란 거 잊지 마. 난 아쉬운 거 없으니까. 마음대로 해. 3일 후 학원. 첫 수업부터 반응 좋은데 쉽게 가르쳐준다고 수강생 반응이 너무 좋더라. 정말? 처음이라 너무 긴장한 것 같은데. 아니야, 진짜 잘했어. 아주 선생 체질인가 봐. 내가 사람 보는 눈이 있긴 하지. 다들 좋게 봐주셨다니 다행이다. 근데 왜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 수업 때문에 걱정돼서 그래? 그런 건 아니고. 요즘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아. 왜? 싸웠어? 무슨 일로? 남편이 결혼 생활 내내 우리 엄마가 결혼할 때 돈 안 보태줬다고 엄마 많이 무시했거든. 엄마 암 걸렸을 때도 치료비 부족하다고 하니까 안 보태주려는 거 내가 빌고 빌어서 간신히 보태준 건데 그거 갖고 몇 년을 또 엄마 무시하고. 그때 엄마한테 줄 돈 다 줬으니 어버이날이고 엄마 생신이고 그런 거 싹 다 안 챙겨줄 거라고 하는 거 있지. 물론 그때 치료비 보태준 거 나 정말 고맙게 생각하는데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정 떨어진다. 최근엔 반찬 갖다 주러 온 엄마 현관에서 바로 내쫓았더라고. 연락 안 하고 왔다고. 뭐? 너무한 거 아니야? 야,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배우자 엄마를 그렇게 대해? 그건 인성이 바닥난 거 아니냐? 아, 그러니까. 우리 엄만 그런 취급을 받고도 그저 나 이혼할까 봐 무조건 괜찮다고 이해한다고 하니 내가 답답해서 살 수가 없다. 근데 그 정도면 그냥 이혼해. 애들이 있는데 어떻게 그래. 애들이야 너가 잘 키우면 되지. 양육비도 나올 거고 배우자 앞에 두고 부모 욕하는 거 그거 엄연한 언어폭력이야. 그거 이혼 사유도 될걸? 나 혼자서 애들 둘을 어떻게 키워. 지금까지 남편이 벌어다 준 돈으로 살아왔는데. 너가 생각이 있기만 하면 수업 다른 것도 잡아줄 수 있어. 그럼 애들이랑 먹고 살 만한 돈은 벌 거야. 그리고 애들도 무의식 중에 그거 다 듣는다.
애들이 네 남편처럼 어머니 무시하고 그러면 어떨 것 같아? 남편이랑 너 사이 안 좋단 것도 알 거고 그게 애들 정서상 더 안 좋아. 애들이 행복하려면 너부터 행복해야 돼. 나도 맘 같아선 이혼하고 싶지. 근데 현실이 녹록지 않잖아. 일단 그럼 녹음부터 해놔. 녹음을? 그래. 네 남편이 어머니 모욕하거나 무시하는 말 할 때마다 녹음해놔. 나중에 이혼하게 되면 그런 거 증거 삼으면 더 유리할 수 있어. 그렇게 맘대로 해도 되나? 일단 해놔. 그래야 무슨 선택을 해도 안심이지. 알았어. 만약 소송하게 되면 결국 증거 싸움이야. 너도 기왕 이혼할 거 그동안 남편이 잘못한 거 보상은 받고 끝나는 게 낫지 않겠어? 일단 증거부터 확보해 놓고 이혼을 할지 말지를 결정해. 그래도 늦지 않아. 알았어, 한번 해볼게. 그래, 나 암만 그래도 이혼 선배야. 모르는 거 있으면 물어보고. 그래, 고맙다. 집. 진짜 생일상 안 차리냐? 네가 차린다고 했잖아.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으면 그렇게 뻔뻔할 수가 있냐? 뭐? 하긴 뭐 남의 집 그냥 들어오는 사람 밑에서 자랐으니 자식도 마찬가지겠지. 내가 왜 이런 여자랑 결혼을 해갖고 신세를 다 망치나 모르겠다. 나도 마찬가지야. 당신이 이렇게 우리 엄마 무시할 줄 알았으면 나도 결혼 안 했어. 니까짓 게 무슨 나하고 결혼할지 말지를 결정해. 그러면 니는 됐다. 의미 없는 말싸움도 지겹다 지겨워. 3.15 집. 갑자기 여긴 어쩐 일로 내가 안 오게 생겼니? 너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리장머리야? 생일상 때문에 이러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데 태도가 그따위야? 어딜 며느리가 시어머니 생일상도 안 차리고 모습도 안 보이고 내가 살다 살다 이런 경우는 처음이다. 이만 나가세요. 뭐? 연락 안 하고 오셨으니 나가시라고요. 너 미쳤어? 제정신이야? 바짝 엎드려서 죄송합니다 해도 모자를 파네. 시어머니를 내쫓는다고? 여기 엄연한 저희 집이에요. 나가세요. 허, 이게 정말 미쳤나? 너 여기 뭐 하는 짓이야? 뭐가? 우리 엄마를 왜 내쫓아? 어? 우리 엄마가 얼마나 기가 막혀 있는지 알아? 왜? 내 엄마 내쫓을 때랑 상황이 같은데 이러면 안 되는 거야? 그걸 말이라고 해? 거기 내 집이야. 네 집 아니고. 내 집에 우리 엄마 온다는데 네가 뭔데 내쫓고 말고 해. 네 명이어도 엄연히 공동재산이야. 그리고 난 여기서 뭐 꽁으로 먹고 살았냐? 여기서 살림하고 애들 키운 거 돈으로 환산하면 네 월급 정도는 돼. 말이 되는 소리래. 가난한 부모 둔 주제에 뭐가 잘났다고 소리를 그렇게 빽빽 질러? 너도 그렇게 대단한 부모를 둔 건 아니야. 집 좀 해온 것 같고 큰 소리 떵떵 좀 치지 좀 마. 그러는 니는 가구도 제대로 못 해온 주제에 대체 언제까지 그런 걸로 트집 잡을래? 유치해서 살 수가 없다. 살 수 없으면 뭐 네가 어쩔 건데? 이혼하자 그냥. 뭐? 진짜 웃겨서 말이 안 나오네. 네가 이혼해서 뭘 어쩔 건데? 뭘 어째? 애들이랑 같이 살면 되지. 너처럼 어른 공경할 줄 모르는 사람 계속 봤다가 우리 애들도 그렇게 될까봐 겁이 나. 적어도 가난한 것보다 낫겠지. 네가 무슨 수로 애를 키워? 그건 내가 알아서 해. 그리고 소송 걸 거니까 그렇게 알아. 소송을 건다고? 야, 무식하면 말을 하지를 마. 소송은 뭐 아무 데 되는 줄 알아. 어디서 주워 들은 건 있어갖고. 네가 우리 엄마 겨냥해서 한 발언들 다 녹음했어. 어머니 난리친 것도 녹음했고. 네가 그동안 보낸 카톡이며 문자며 알고 보니 증거가 많더라고. 하긴 습관적으로 우리 엄마 무시했으니 증거가 이렇게 많을 수밖에 없지. 문자에 더 많더라고. 가난뱅이 집안이랑 결혼해서 내가 뭔 고생이냐. 네 엄만 양심이 있냐. 이거 다 우리 엄마 암 걸려서 한창 아플 때 당신이 보낸 거야. 치료비 내기 싫다고. 기간이 지난 일이라 없어졌을 줄 알았는데 그대로 다 남아있더라고. 그래서 겨우 그딴 걸로 이혼 소송을 하겠다고? 너 미쳤냐? 위로금이라도 난 받아야겠어. 이혼해서 뭐 어쩔 건데? 네가 뭐가 있는데? 아무것도 없으면서 이혼만 하면 다야?
적어도 10년 넘게 승진 안 된 니보단 능력 있으니까 쓸데없는 걱정 말고 소송 준비나 잘해. 그래, 해봐라. 소송이 어디 네 맘대로 그렇게 쉽게 이기고 그러는 줄 알아? 한번 해보라고. 그래, 해볼 테니까 당신도 준비 똑바로 해. 일주일 후, 엄마 집. 그러니까 이혼을 한다고? 어, 지금까지 참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 내쫓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말하는 그 자식이랑 더 이상 못 살겠어. 볼 때마다 소름이 돋는다고. 그리고 엄마한테 말은 안 했지만 그동안 시집살이도 참 힘들었어. 시어머니, 시아버지 생신엔 손수 생일상 차려서 대령해야 하지. 집안 행사 있을 때마다 가서 음식 다 해야 되지. 그런 것까진 내가 선택한 남자 집안 문화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 사람들 말을 얼마나 심하게 한 줄 알아? 얼마나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했는데 내가 엄마 앞에서 차마 그대로 얘기하기가 그래서 그렇지 나 너무 힘들었어. 그 자식은 그 자식대로 비위 맞추려고 난리치고 애들은 어리고 그렇게 힘든 걸 왜 말을 안 했니? 엄마 아픈데 어떻게 얘기를 해? 내 자식 속 썩어 들어가는 것도 모르고 나 아픈 것만 생각했으니. 그래, 너한테 말은 안 했지만 김서방 걔가 날 참 매정이도 내쫓더라고. 무슨 벌레 내쫓듯 해서 당황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론 그런 생각을 했다. 우리 현주한테도 그러려나. 저렇게 대하면 안 되는데 걱정했지. 그래도 내 세대에선 이혼이 흔하지 않으니까 애들도 둘이나 있고 한데 웬만하면 이혼 안 하고 참고 넘어가길 바랐는데 너가 이렇게 불행하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 미안해, 엄마. 네가 뭘 미안해. 그럼 가만히 있어보자. 왜? 그래, 여기 있네. 이거 너 가져라. 이게 뭐야? 웬 통장이야?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으로 남긴 거 있지? 그거 드디어 팔렸다. 그 땅이 팔렸다고? 그거 그린벨트로 지정돼서 돈 되지도 않는다며? 얼마 전에 풀렸대. 신도시 계획이 있어서. 풀리자마자 바로 팔리더라. 이게 진작에 팔렸으면 빚지지도 않고 병 치료도 하고 너 결혼할 때도 보태줄 수 있었을 텐데. 그게 아쉽긴 하지만 지금도 좋은 타이밍인 것 같아. 그걸로 나 치료비 대준 거 보내주고 남은 돈은 애들이랑 사는 데 써. 이걸 다 주면 어떡해. 엄마는 어떡하고? 나야 뭐 돈 들어갈 일도 없는데 조금씩 모아둔 돈 있으니까 걱정 마. 원래 네 돈인데 늦게 돌아온 것뿐이니까 필요한 데 써. 엄마, 네 아버지가 쓸데없는 땅을 샀다고 내가 그렇게 구박했는데 결국엔 이렇게 돌아오네. 아버지가 남긴 선물인가 보다. 너 이혼 잘하고 잘 살라고. 고마워, 엄마. 그래, 앞으로 행복하게 살아야 해. 알았지? 엄마야말로 우리 같이 행복하게 살자. 일주일 후, 집. 연락도 없이 또 왔어요. 그래, 또 내쫓으려고? 한 번 더 그래봐라, 어? 어차피 할 말도 있고 하니까 들어오세요. 참나, 지가 집주인인 척 하기는. 들은 대로 이혼해요. 이미 소송 건 상태고요. 그래, 내가 그거 듣고 얼마나 어이가 없었는지 아냐? 우리 인수가 바람을 폈어, 도박을 했어. 뭘 했어? 언어폭력도 엄연한 폭력이에요. 당신도 예외사항은 아니고요. 뭐? 지금까지 그래도 시어머니니까 참고 살려고 했어요. 결혼할 때 많이 도와준 것도 맞으니까 최대한 맞춰 살려고 했다고요. 근데 번번이 제 엄마 욕하셨죠. 그 자식도 그 자식이지만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용돈 한 번도 맘 편히 못 드렸고 병원비 나갈 땐 얼마나 절 벌레 보듯이 쳐다봤어요? 노인네 살면 얼마나 살겠냐고 왜 그 아까운 돈을 쓰냐고 뭐라 한 거 아직도 기억해요. 그래서 그걸 기억해서 뭘 어쩔 건데? 알아보니까 다 가정폭력 사유로 인정이 되더라고요. 텍스트로 증거가 많이 남아있고요. 녹음도 있고요. 나도 엄마 살려달라고 징징거려서 불쌍해서 도와줬구만 은혜를 이딴 식으로 갚아? 은혜는 그때 쓰는 말이 아니죠. 아무튼 이혼할 거고 그동안 마음고생한 값 톡톡히 받고 끝낼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이만 나가세요. 뭐 나가라고? 또 나를 내쫓는 거냐? 어? 그 자식도 우리 엄마 이렇게 내쫓았고
우리 엄마 수모 당한 거 생각하면 이건 어림도 없으니까 가세요. 집. 너 진짜 단단히 돌았구나. 우리 엄마 왔다 갔다면서. 이미 말 들었을 테니까 긴 말 안 해도 되겠네. 소송장 이건 또 뭐고? 내가 어이가 없어갖고 진짜 이걸 하겠다는 거야? 너 돌대가리야? 네가 나 없이 어떻게 살 건데? 무슨 수로?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네보다 잘 살 길 충분히 마련해놨으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고 이제 네 엄마 아빠 생일상 차려주고 온갖 심부름 해줄 여자 없는 거 그거부터 걱정해. 진짜 어이가 없다. 살다 살다 이렇게 이혼하자고 하는 사람은 처음이네. 네가 만든 일이지. 애들 데리고 엄마 집 가 있을 거야. 그래, 가라 가. 6개월 후 법원. 이제야 속이 시원하냐? 어? 당신이 지금까지 나랑 우리 엄마한테 한 거 생각하면 이건 사실 약한 거지. 근데 뭐 어쩌겠어? 법이 이런 걸. 내가 도대체 뭘 어쨌다고 이렇게까지 해? 아직도 뉘우치질 못했구나. 그래, 넌 그런 인간이지. 내가 그걸 못 보고 여태까지 살았네. 도대체 뭘 믿고 그래? 그건 네 할 바가 아니고. 너나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살아. 그래, 얼마나 잘 사는지 한번 두고 보자. 일주일 후 학원. 중국어 고급반도 나한테 맡기겠다고? 수강생 반응이 너무 좋아서 고급반 사람들도 너한테 배워보고 싶대. 정말이야? 그래, 내가 뭐라 했어? 너 소질 있다 했지? 아예 원어민 강사보다 너처럼 중국어 차례대로 배운 경험이 있는 한국 강사가 가르치는 데는 훨씬 낫다고 하더라고.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보너스 좀 넣었지. 통장 확인해봐. 보너스? 이렇게 많은 돈을? 다 네가 잘해서 주는 돈이야. 아니, 이렇게 밖에서 날개를 펼 수 있는 사람이 그동안 갑갑해서 어떻게 살았대? 그 자식 집에서 집안일 해준 게 내가 다 아까워질 지경이다. 뭐 이럴 줄 알았나? 그리고 우리 애들 위한 거였지. 그 자식 이번에 회사에서 잘렸대더라. 어? 어떻게 알아? 내가 저번에 말했잖아. 나 아는 사람 그 자식 회사 다닌다고. 몇 년째 실적이 없어 승진을 못했다며? 회사 사정도 안 좋아져서 필요 없는 인력들 구조조정한다고 했대나 봐. 결국 그 자식이 된 거고. 내가 그럴 줄 알았지. 승진 좀 신경 써보라고 말할 땐 듣지도 않더만. 다 지 업보지. 아무리 요즘엔 능력주의라고 하지만 인성이 어느 정도 받쳐줘야 돼. 게다가 영업직인데 인성이 그따위면 실정을 어떻게 채워. 다 알아서 하겠지. 이제 남남인걸. 그래, 이제 남남이지. 위자료랑 양육비 다 받았지? 얼마 되진 않더라. 그래도 그게 어디야. 어머닌, 잘 있고? 요즘 나랑 운동 다니더니 건강하시네. 다행이다. 애들은? 학교 잘 다니고 있어. 건강하고 씩씩하지. 야, 다행이다. 그래도 애들이 지 아빠 어떤 사람인 줄은 아나 보네. 찾질 않는 걸 보니까. 같이 살 때도 무서워했어. 맨날 인상만 쓰니까. 조그만 애한테 시험 성적이 이게 뭐냐고 한 적도 많다니까. 학원도 가기 싫단 거 억지로 보내고. 그거 다 의미 없다. 요즘 뭐 공부 잘한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세상도 아니고. 그럼. 그리고 아무리 그렇다 해도 강압적으로 공부하는 건 아니지. 외국어도 마찬가지잖아? 억지로 배우면 효과 하나도 없어. 그렇긴 하지. 암튼 이번 달도 잘해보자. 너 때문에 학원 수익도 제법 오르고 나도 살만하다 정말. 나도 마찬가지지. 너가 그때 나 안 불러줬으면 어쩔 뻔했어. 분명 지금도 이혼 고민하고 있었을걸? 뭐래, 유산도 받았으면서. 그건 그거고. 애들 학비 생각하면 큰돈도 아니야. 그래도 한결 여유로워졌잖아. 그게 좋은 거지. 그건 맞긴 해. 한 달 후. 그 이후로도 제 수강생들이 많아져서 월급도 그만큼 오르고 저 나름대로 성취감도 들어서 일도 재밌게 하고 있습니다. 조금 일정이 바빠져서 애들한테 많이 신경을 못 써주는 게 걸리긴 하지만 애들이 알아서 할 일을 잘해줘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어요. 엄마도 시간 될 때마다 애들 봐주는 거 도와주고 계시고요. 엄마도 이제 완전히 회복되셔서 활기차게 일상을 잘 보내고 계시고 애들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아참, 저번에 전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더라고요.
돈 좀 빌려줄 수 있냐고 자기 요즘 회사 잘려서 돈이 없다고 뻔뻔하게 말하더군요. 됐다고 꺼지라고 하고 욕 한 번 실컷 내뱉어주고 바로 끊었어요. 유산 받은 건 어떻게 알았는지 그 뒤로도 유산 얘기를 꺼내면서 좀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더 대꾸할 말도 없어서 그냥 차단했습니다. 그 뒤로는 어떻게 사는지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지나고 보면 참 바보같이 살았던 시절이지만 그때 당시엔 제가 능력도 없고 돈도 없어서 그런 취급을 당해도 되나 보다 하면서 살았던 것 같아요. 우리 엄마 무시당하는 건 그래도 참을 수 없어서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지만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 제가 일도 하면서 애들도 잘 키워낼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돌아오는 주 토요일이 엄마 생신인데 이번엔 제대로 챙겨드리려고 호텔 뷔페에 명품 스카프까지 준비했어요. 이렇게 눈치 안 보고 제 힘으로 챙겨드릴 수 있어서 정말 행복하네요. 앞으로도 이렇게 당당하게 살려고요. 그동안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금요일 저녁. 엄마,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를 다 하고? 저기 재승아, 혹시 엄마가 돈을 빌려도 될까? 갑자기 쓸 곳이 있는데 없어서 그래. 응? 돈? 매달 용돈도 들어가고 있지 않아? 일부러 시댁이랑 엄마랑 맞춰서 드리고 있는데 혹시 그게 부족했던 거야? 안 들어온 지 꽤 됐어. 처음에 2번 오긴 했는데 그 후로 안 들어오니까 아, 애도 힘들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 그래서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었는데 건강검진 비용이 필요해서 이렇게 말하게 되네. 뭐? 안 들어갔다고? 그럴 리가 없는데. 내가 사업을 하니까 가계부도 꼼꼼하게 적거든. 거기에 항상 엄마한테 입금됐다고 적었는데. 일단 통장에 보내놓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그리고 이왕 하는 거 좋은 검사 다 해버려. 우리 엄마 건강이 최고지. 고마워, 딸. 힘들까봐 일부러 얘기 안 했던 건데 미리 할 걸 그랬네. 우리 딸 덕분에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떳떳할 수 있는 것 같아. 다 엄마한테 효도하려고 버는 거지. 그니까 혹시 필요하면 걱정하지 말고 바로 말해. 내가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 그리고 보호자 필요하면 말해. 내가 가도록 할게. 그래, 고마워, 딸. 예약하고 나서 말해줄게. 응. 그럼 엄마 푹 주무시고 내일 또 전화해. 잠시 후. 여보, 나랑 얘기 좀 해. 갑자기 왜 그래? 무게를 그렇게 잡고 있어. 우리가 한 달에 용돈 얼마씩 드리기로 했는지 기억해? 용돈? 100만 원씩 드리기로 했잖아. 근데 그게 왜? 매달 꼬박꼬박 넣었는데. 근데 왜 엄마 통장엔 들어간 내역이 없어? 엄마한테 들어간 건 겨우 2번. 나머지 4번이 왜 아주버님일까? 이건 좀 해명해줘야 되지 않을까? 여보, 그게 아니라 이유가 있었어. 한 번만 들어주면 안 돼? 이유? 이거 횡령이야. 회사로 치면 돈을 빼돌려서 개인적으로 쓴 거라고. 근데 지금 나한테 이유가 있다고 하는 거니? 너 제정신이야? 나도 부탁받아서 그런 거야. 형한테 따로 주자고 하면 안 그랬을 거잖아. 근데 장모님은 원래 의부를 잘 안 나오시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어. 왜 아주버님께 드린 건데?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을 거야. 지금 화 많이 났으니까. 사실 있지. 회상, 남편 시점. 5개월 전. 언제까지 그렇게 살 거니? 내가 이러라고 널 낳은 줄 알아? 사업이 망해도 사람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응? 이제 그만 털고 일어나자. 어머니,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같이 동업했던 사람이 절 배신했다고요. 근데 뭘 보고 살아가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도록 내버려 두시면 안 돼요? 아유, 어떻게 엄마가 돼서 그럴 수 있어? 내 자식이 이렇게 힘없이 사는데 어떻게 모른 척하고 살 수 있겠냐고. 차라리 돈이라도 줄까? 다시 시작하면 되잖아.
이제 와서 뭘 보고요. 내가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기술도 이미 넘어간 마당에 뭘 아이템으로 해서 사업을 하겠어요. 그냥 이대로 살도록 해주세요. 그럼 앞으로 노후는 어떻게 할 생각인데? 기초수급자라도 될 생각이니?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야. 지금은 내가 널 돌볼 수 있지만 이제 나이가 더 들면 그러지도 못한다고. 그냥 내버려 두세요. 나 이렇게 살게 제발 내버려 두시라고요. 잠시 후. 엄마, 무슨 일이야? 생전 전화를 안 하는 사람이 거니까 신기하잖아. 아들, 내가 네 형 때문에 힘들다. 왜 이렇게 된 걸까? 엄마가 가난한 게 문제일까?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야? 형한테 무슨 일이라도 있었어? 그게 사실 너네가 신혼이라 얘기 안 했는데 형 사업이 망해버렸어. 동업했던 사람이 기술을 빼돌려서 다른 곳에 넘겼대. 그 덕분에 회사도 망하고 이 형은 폐인 상태로 지내고 있지 않니? 내가 이 모습을 보고 어떻게 살겠어. 아휴. 뭐? 그런 일이 있었으면 말을 했어야지. 그리고 형 정도면 소원이 있어 뭐래도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조금만 힘내려고 해보면 안 될까? 제발 이대로 살게 놔두라고 그래. 근데 엄마 입장에서 어떻게 그러니?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퀭한 얼굴만 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래? 엄마, 그럼 생활비는 어떻게 하고 있어? 망했으면 빚도 생겼을 거 아니야. 빚은 없긴 한데 앞으로 생활을 어떻게 하나 싶긴 해. 에휴, 근데 너도 신혼인데 부담 주고 싶진 않아서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거고. 그런 일이 있었으면 진작 말을 해줬어야지. 왜 그렇게 속을 삭히고 있었던 건데? 엄마, 내가 엄마한테 용돈 100만 원씩 드리고 있는 거 알고 있지? 그거 형한테 주면 안 될까? 그럼 엄마는 어떻게 살려고 그래? 이번 농사 망해서 수익이 전혀 없는 걸. 그러지 말고 아들. 혹시 세아가 친정해 주는 거 빼돌릴 수 없을까? 몇 달만 쓰다가 갚으면 되잖아. 사돈어른이 너희 신혼집까지 해줬는데 그 정도 대력이면 안 들어온지도 모를 거 아니야? 뭐? 내가 어떻게 그래. 그리고 장모님도 잘 사시는 거 아니야. 뭐 돌아가신 장인어른이 보험금 쓰지 말고 나중에 집 해주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던 거야. 내가 어떻게 그래. 지금 네 형이 먼저 아니니? 그리고 우리보단 잘 산다고 알고 있어. 위태위태한 사람부터 살려야지. 이렇게 부탁하마. 그래도 김과 장남부터 살려야지. 몇 달 만이야. 어떻게든 빼돌려 볼 테니까 좀만 기다리고 있어. 알겠지? 그날 저녁. 저기, 여보, 집 와서 그거까지 정리하려니까 힘들지 않아? 그냥 내가 할까? 어? 당신이 한다고? 근데 꼼꼼히 해야 되는데 괜찮겠어? 돈 액수도 있어서 안 맞으면 하나부터 열까지 다시 확인해야 되는걸? 괜히 스트레스 받을까봐. 내가 집에서 놀고 있잖아. 자기 덕분에 3달 정도 편하게 쉬게 됐는데 그거 하나 못하면 문제 있는 거 아니겠어? 나한테 입금해주면 알아서 송금할게. 그리고 여기에 정리하면 되는 거 아니야? 간단하네. 그래? 그럼 부탁할게. 안 그래도 집에서 숫자 부려고 하니까 힘든 거 있지. 자기가 도와준다고 하니까 마음이 한결 가벼워진 것 같아. 진작 도와주지 그랬어. 덕분에 살았어. 내가 신경을 많이 썼어야 됐는데 미안해. 아, 맞다. 앞으로 집안일은 내가 할 테니까 거기에만 신경 써. 바간일 하느라 바쁜데 언제 집안일까지 다 하겠어. 고마워, 자기. 안 그래도 빨래하는 거 좀 귀찮았는데 잘 됐다. 며칠 후. 엄마, 보냈어. 이거 걸리면 나도 이혼당할 수 있어. 그러니까 형 좀 잘 챙겨봐. 이거 갚아야 지승이도 화 안 낼 거란 말이야. 알았어. 넌 그렇게 마누라 눈치를 많이 보니? 아휴, 내가 아들놈을 잘못 키웠다니까. 그렇게 여자 눈치를 많이 봐서 뭘 할 수 있겠어. 안 그래? 엄마가 집에서 놀고 있는 입장 돼봐.
결혼하고 좀 쉬어도 된다고 해서 좋아했는데 이런 식으로 돈 빼돌려야 되니까 너 얼마나 눈치 보이는지 알아? 어차피 며느리 돈이 내 건데 무슨 상관이니? 아들, 자고로 너무 눈치 보는 사람은 매력이 없다. 그리고 걸렸다고 해서 기죽을 필요 없지. 이런 사정이 있었는데 그걸 모른 척하고 널 탓하면 세아가 인성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돼. 엄마, 염치라는 게 있어 봐. 지금 엄마가 아들한테 무슨 짓을 시켰는지 몰라서 그래? 와이프 돈을 훔치라고 말한 거야. 그게 뭐? 넌 네 형을 위해서 그거 하나 못해? 김씨 가문 장남이 인생이 걸린 건데 그거 하나 못해주냐고. 너한테 실망이다. 매달 100만 원씩 보내는 거 잊지 마. 엄마, 엄마! 한 달 후. 이번 달엔 왜 100만 원뿐이니? 네 형 거는 안 보내고 뭐 하는 거야? 나도 더 이상은 힘들어. 지난 한 달 동안 지승이 눈치 얼마나 봤는지 알아? 그놈의 눈치는 왜 보냐니까. 어차피 아내 돈은 네 거잖아. 바깥에서 그렇게 일하는 사람이 가계부에 신경을 쓰겠어? 그리고 사돈도 별 말씀 없는 거 보니까 확인도 안 하는 것 같더만. 그냥 보내놓고 걸리면 걸리는 대로 사는 거지. 당장 보내놔. 네 형 술이나 좀 사주게. 뭐? 지금 그 돈으로 술을 산다고? 그게 형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차라리 병원에 데리고 가. 그러다가 방에서 안 나오면 어떻게 할 생각인데? 그럼 네가 평생 돈 주면 되지. 솔직히 사업하는 부자 며느리 들였는데 그거 하나 못 해주겠어? 그거 안 해주면 실망이야. 실망? 아니, 엄마, 미안해. 아니, 내가 어떻게든 빼돌리면 되잖아. 그니까, 실망이라 하지 마. 그래, 이 엄마가 너한테 실망해서 되겠어?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니까 이 애미 맘 잘 알 거라 생각해. 형을 위해서라도 파이팅! 장남이 잘 돼야 집안 기틀이 만들어지고 점점 번창하는 거야. 그게 순리라는 거고. 알겠니? 알았어, 엄마. 그 말 명심할게. 회상 끝. 현재. 그렇게 된 거야. 처음에 엄마가 먼저 부탁했어. 근데, 실망이라고 하니까 안 해줄 수 없었던 거야. 당신도 내 맘 알고 있지. 가족들한테 외면받는 게 얼마나 큰일인지 알 거 아니야. 그러니까 한 번만 용서해줘. 아니, 우리 형 용돈도 챙겨주면 안 돼? 뻔뻔한 것도 정도가 있지. 우리 엄마가 오늘 뭐라고 하면서 연락 왔는지 알아? 돈이 안 들어왔길래 내가 힘든 줄 알았대. 병원에 건강검진 하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고민하다가 나한테 연락 온 거야. 너랑 어머님 때문에 우리 엄마가 그런 마음고생을 했다고. 이게 맞아? 나도 장모님한테 죄송해. 그래서 다음 달부터 월급 받으면 갚을 생각이었어. 그건 당연하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라는 게 있어. 근데 너무 쉽게 넘어버렸네. 그리고 친정이든 시댁이든 간에 난 항상 같은 금액 드릴 거야. 어느 한쪽 서운하지 않도록. 당신이 직장 없는 상태에서 형을 돕고 싶으면 시댁에 주는 그 100만 원을 아주버님께 드려. 그러면 해결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럼 우리 엄마 어떻게 하란 건데? 자기 능력이 있잖아. 한 달에 매출을 100 이상 찍잖아.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주면 안 돼? 우린 가족인데. 절대 안 돼. 가족이라고 해도 돈 관련해선 칼같이 하는 게 맞아. 내가 괜히 이러는 줄 알아? 사람 욕심은 끝도 없어서 그래. 어머님도 내가 용돈을 그렇게 드리니까 금액이 실감 안 나시나 본데 땅 파봐. 10,000원 나올 것 같아? 그건 그렇긴 하지만 당신은 하루만 있으면 그 이상을 버니까 괜찮잖아. 같은 말 반복하게 하지 마. 자기야, 정신 똑바로 차려. 이거 내가 벌어온 거야. 근데 지금 내가 내 집에 주는 걸 당신이 멋대로 빼돌려서 아주버님 드린 거잖아. 그거 죄야? 그래서 사과했잖아. 우리 형 사업 망한 거 때문에 정신이 안 좋아. 그러니까 좀 나아질 때까지 시간을 주면 안 될까? 지금 이게 도움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겠지? 이건 오히려 망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야. 가만히 누워있는데 돈이 들어와 봐. 일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사라지잖아.
나도 잘 알고 있어. 그래도 하루하루 가슴 졸일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런 의미에서 도움을 바라는 거야. 그럼 당신이 알아서 해. 벌어서 드리든 시댁에 드릴 걸 아주버님께 드리든 그 웬 손댈 생각 하지 마. 알겠어? 관리는 다시 내가 할 거니까 정해지면 말해. 잠시 후. 이제 어떡할 거야? 들켜버렸단 말이야. 엄마 때문에 돈 관리 권한 잃어버렸다고. 아? 그럼 이제 민성이한테 들어가는 거 못 주는 거니? 아, 걘 왜 그렇게 눈치가 빨라? 장모님이 말을 안 하다가 오늘에서야 하신 거래. 하긴 체크를 안 할 리가 없지. 그래서 이유 얘기했어? 그런데도 안 해주겠다고 한 거야? 그럼 엄마가 좀 해주겠어? 지금까지 몰래 쓴 것도 갚으라고 하더라. 그리고 정 도와줄 생각이면 엄마한테 주는 걸로 형 도와주래. 아니면 내가 벌어서 주라고 하잖아. 무슨 그런 애가 다 있니? 지금 아주버님이 힘들다고 하는데 그거 하나 못 도와줘? 오히려 돈이 있는 애들이 인색하다고 하더니 그 말 틀린 거 없다. 그래서 빼돌릴 수 있는 방법 없어? 이따가 없으면 애가 더 우울해할 거 아니야. 내가 이래서 주든가 아니면 엄마 거 나눠서 주든가 해야지. 절대 그렇게 못하니까 알고 있어. 내가 내일 아가랑 얘기해 볼 테니까 넌 입도 뻥긋하지 마. 알겠어? 어떻게 손이더른한테 그런 대접을 할 수 있는 건지. 안 그래도 예민해져 있는데 여기서 건들겠다고? 엄마 제정신이야? 그건 아니야. 시끄러. 난 내 아들 인생이 더 소중해. 네 형 앞길 막고 싶으면 그러고 있어. 다음날 아침. 네, 어머니. 무슨 일로 이 시간에 전화하셨어요? 내가 어제 황당한 얘기를 들어서 말이다. 그래서 돈을 갚아라 이거니? 아, 들으셨나 보네요. 근데 그건 당연한 거 아닌가요? 남이 돈 몰래 빼돌려서 썼으면 고스란히 갔다 오는 게 인지상정 아닌가요? 어디에 썼는지 들었을 거 아니니? 근데 나한테 주는 걸 전달하라고 한 거야? 넌 네 아주버님이 고생하는 거 보고 싶어서 그래. 아니 무슨 애가 이렇게 차가워? 어머님, 애초에 아주버님이 그렇게 된 이유가 뭐죠? 사업이 망해서였잖아요. 사업은 누가 하든 간에 언제든지 망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망했다고 페인 모드 들어가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네요. 저였음 마지막까지 다른 말로 찾아봤을 거예요. 왜인지 아세요? 전 이미 그 경험을 해봤거든요. 도움? 물론 도와주면 너무 고마워요. 근데 그게 원인을 해결해주진 않아요. 알아서 돈이 커지면 당연히 의욕이 사라지고 쓰는 것만 늘어나죠. 그럼 천천히 요구하는 금액이 커지고요. 어머님, 제가 100만 원 드리고 있지 않나요? 제가 그렇게 드리니까 조금 힘들어지니 바로 그이한테 돈 달라고 하셨죠? 이렇게 된다고요. 정말 아주버님을 위하고 싶으시다면 그런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정당하게 가져간 게 아니신 만큼 회수할 거니까 그렇게 알고 있으시고요. 이제 보니까 사람이 차갑다 못해서 얼어붙어 있구나. 너 동정이라는 게 없어? 사람이 정이란 게 있으면 안쓰러워서라도 돕고 싶을 거야. 근데 넌 가족이 힘들다는 것에도 흔들리질 않잖니? 사람이 어찌 그리 매정할 수 있는 거니? 아침부터 돈 얘기 들으니까 기분이 좋지 않네요. 저한테 이런 요구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님 어머님한테 드리던 용돈 끊어버릴 거니까 그렇게 아세요. 쉽게 100씩 받으니까 단위가 체감되지 않는 것 같네요. 어? 지금 용돈 갖고 사람 협박하겠다는 거니?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제가 번 거 그렇게 쓰겠다는데 어머니가 무슨 권리로 막으실 건데요? 그니까 아주버님을 챙기시든지 아니면 어머님을 챙기시든지. 그럼 전 출근 중이라서 전화 끊을게요. 잠시 후. 어휴, 쟨 별명이 얼음공주라도 되는 거니? 어떻게 사람이 그리 매정할 수 있어? 그니까 하지 말라고 했지. 엄마 무슨 자신감으로 그러는 건데? 아들, 너 엄마가 이런 대접 받으니까 좋니? 위로는 못 해줄 망정 이러는 게 맞아. 지금 정상적인 모습이 아니란 건 알고 있으니까. 지금 며느리 돈 어떻게든 빼앗겠다고 눈 벌게진 게 시어머니 모습이야. 그건 그냥 도둑놈일 뿐이라고. 이번엔 나도 엄마 편 못 들어주니까 그렇게 알아. 그리고 형도 사람 구실하고 싶으면 스스로 일하라고 해.
언제까지 동생 내외 도움받을 생각인데? 아이고야, 결혼했다고 엄마를 이렇게 버려? 네가 이러고도 내 아들이니? 네 형을 위해서라면 뭐라도 해야 되는 게 김씨 가문 차남이라고. 장남도 아니면서 뭐가 잘났다고 언성을 올려. 아, 그럼 돈 좀 벌어서 형 도와주든가. 그래서 다음 달부터 일 나가기로 했어. 노력하고 있다고. 엄만 내 노력이 보이지 않아? 어떻게 그런 말만 할 수 있어? 형은 불쌍하고 내 마음의 상처는 걱정도 안 돼? 받아봤자 얼마나 받는다고 그래. 정 억울하면 첫째로 태어났어야지. 둘째로 태어난 네 운명이 그런 걸 어떡하라고 그래. 그래. 내가 이렇게 태어나서 그렇구나. 그래 정말 미안하네. 부족한 아들은 이제 전화 끊을 테니까 나머지 얘긴 다음에. 그날 점심. 여보세요? 재수 씨가 무슨 일로 전화를 했어? 아주버님, 얘기 들었어요. 남편이랑 어머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아, 부끄럽네. 뭐, 사업할 땐 그렇게 잘 나갔는데 망하니까 놀리려고? 제가 그런 사람으로 보였다면 안타깝네요. 사실 이번에 있었던 일 때문에 연락드린 거예요. 아주버님이 방에서 안 나오셔서 제 친정에 드리는 용돈을 빼돌려서 아주버님께 드렸어요. 그걸 저한테 들키니까 어머님이랑 남편이 난리네요. 아, 미안해. 난 그런 것도 모르고 집세를 내고 있었네. 내가 이래서 갚을게. 무슨 일을 할 건데요? 얘기 들어서 다 알고 있어요. 가게 곤란이라 아주버님께서는 바로 사업으로 뛰어드셨다고요. 근데 지금 어디에 취업해서 돈을 버시겠다는 건데요? 그건 어떻게든 알아봐야지. 아르바이트 해서라도 갚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 아주버님, 기회를 한번 드릴게요. 저도 가족이 된 이상 힘든 걸 외면할 순 없으니까요. 사업을 다시 시작하실 생각이라면 제가 일부 도와드릴게요. 대신 그만큼의 지분과 수익은 약속해 주셔야 되고요. 초기 자본은 거기서 천천히 받을 거예요. 다만 한 가지는 꼭 지켜주세요. 어떤 걸 말하는 거야? 내가 해줄 게 있어. 저한테 도움받은 거 알리지 말아주세요. 남편도 어머님도 저를 너무 물러보시는 것 같은데 이거 계속 놔뒀다간 바늘도둑이 소도둑 될 것 같거든요. 알았어. 그건 나도 공감하는 바야. 그리고 도와줘서 고마워. 이번엔 배신 같은 거 당하지 않고 성공해보도록 할게. 건투를 빌게요. 며칠 후. 아들, 좋은 소식이 있어. 글쎄, 네 형이 투자금 다시 받기로 했대. 그래서 마케팅이란 걸로 새로 시작한 거 있지? 아,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니까. 정말? 이제 우리 형 다시 대표님인 거야? 진짜 잘 됐다. 이제 지승이 고고산테 돈 갖고 떵떵거리는 날만 남았어. 우리 아들이 다시 일어날 거라고 믿었어. 그렇게 말고 누구 아들인데 좌절하겠어. 축하한다고 연락해줘야겠네. 근데 이거 지승이한테 얘기해? 그렇게 우리 무시했는데 한 방 먹여야 되지 않겠어? 어? 어떻게 한 방 먹일 건데? 아, 그래. 좋은 생각 났다. 한 번만 더 그 얘기 꺼내면 이혼하자고 해. 새색시인데 이혼이 얼마나 무섭겠어. 하긴 브랜드 이미지란 게 중요한데 얼마 못 가서 이혼했던 거 알려주면 안 좋긴 하겠다. 엄마 좋은 생각인데? 그렇게 할게. 그리고 엄마한테 그런 식으로 행동한 거 다시 되갚아줘야겠어. 우리 형이 어떤 사람인데 좌절만 하고 있겠어. 내가 이참에 지승이 한번 먹일 테니까 엄만 두 다리 뻗고 자. 알겠지? 이제야 듬직하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세상에 여자가 걔밖에 없어. 우리 아들은 인물도 있어서 금방 새로운 사람 만날 건데 말이야. 그리고 이참에 기 한번 팍 죽여주는 것도 좋지. 우리 아들 믿고 있을게. 걱정하지 마. 내가 어른이 알아서 하지. 그날 오후. 오늘 일찍 들어왔네? 자기야, 나랑 얘기 좀 할까? 중요한 건데 말이야.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래? 아, 돈이라도 갚을 생각인가? 지금 좀 번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그래, 그거 갚으면 되잖아. 근데 사람을 그렇게 무시해도 돼? 특히 자기보다 나이 많은 우리 엄마한테 그런 말 하는 건 잘못되지 않았어? 너 뭔가 믿는 구석이 있구나. 뭐일까?
네가 뭘 믿고 있어서 나한테 이럴까? 그리고 어머님이 잘못한 건 맞잖아. 남의 돈을 왜 멋대로 사용하시는데? 그니까 자기가 일찌감치 형을 도와줬으면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그럴 필요 없네. 이번에 좋은 투자자 만나서 다른 회사 차렸단 거 있지? 이제 돈 버는 일만 남았어. 그니까 사과해. 우리 엄마한테 말 함부로 한 거 사과하라고. 선견지명이란 말 알고 있을지 모르겠네. 그거 가지고 있어서 일부러 좀 사용한 건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어? 넌 그래서 너랑 어머님이 한 행동이 떳떳하다 이 말이야? 적어도 너만큼은 반성하는 줄 알았는데 아닌가 보네. 그래 멋대로 사용한 건 미안해. 근데 결과를 봐봐. 형은 결국 새로 성공했고 당신은 그 돈 다 돌려받는 거잖아. 아, 그래 미안해. 근데 네가 저지른 건 사과해야 되지 않아? 그건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야지. 할 말 없어. 이런 걸로 한 번만 더 엄마한테 뭐라고 하기만 해봐. 그땐 이혼이야. 뭐, 이혼? 넌 이혼이란 게 그렇게 쉬운 거니? 사람이 할 말이 있고 못 할 말이 있는 거야. 고작 그런 문제로 이혼을 선언하겠다고? 같이 살 수 없을 것 같으면 그래야지. 안 그래? 그래. 하자, 이혼. 이혼하면 되겠네. 개과천선할 기회를 준 건데 그런 식으로 나올 줄은 꿈에도 몰랐어. 뭐?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래서 지금 나랑 이혼하겠다는 거야? 하자고. 내가 뭐가 아쉬워서 너랑 살겠어. 네가 먼저 꺼내주셨으니 응해야지. 나도 자기 잘못 모르고 뻗드는 놈이랑은 결혼생활 유지할 생각 없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어. 저기 내가 흥분해서 그래. 이혼이라니. 말을 잘못한 것 같아. 우리 이번엔 말 실수한 거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어때? 넌 실수를 왜 그렇게 자주 하니? 아차 싶으면 다 실수인 거지? 근데 난 실수가 아니라서 말이야. 마지막으로 줬던 기회였는데 시원하게 걷어찬 건 너였잖아? 먼저 짐부터 싸서 나가줄래? 너 같은 놈 얼굴 마주하는 것도 힘들거든? 저기요,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이혼이란 단어 꺼내지도 않을게. 그니까 이번 한 번만 봐주면 안 될까? 뭐 봐달라고? 그게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네가 입 털어서 얻어낸 결과잖아. 그대로 승복하는 게 어때? 무릎이라도 꿇을게. 당장 꿇을 수 있어. 아니, 됐고 당장 짐 싸서 나가. 네 얼굴 두 번 다시 보고 싶지 않아. 1시간 후. 네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야? 그리고 그 짐은 대체 뭔데? 엄마, 나 쫓겨났어. 자꾸 엄마한테 말대답하면 이혼할 거라고 했다가 쫓겨났다고. 뭐? 걔 제정신이니? 집에서 남편을 쫓아냈다고? 나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엄마. 정말 이혼하자고 하면 어떡해? 아유, 넌 거기에 말렸어? 설마 진짜 헤어지자고 할 줄 알아? 네가 이렇게 나오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네가 강하게 나오니까 기 잡으려고 하는구만. 걱정하지 마. 그런 거겠지. 만약이라는 게 있으니까 걱정돼서 그래. 겨우 그런 것 때문에 충격받으면 어떻게 살 거니? 아휴, 내가 답답해서 못 살겠다. 기다리면 나중에 돌아오란 연락이 올까? 그래도 당분간 사과하는 게 맞겠지? 사과는 무슨, 네가 그걸 왜 해? 엄마 믿고 집에서 놀고 있어. 어이가 없어가지고는 엄마가 내일 전화해서 당장 따져줄게. 알겠지? 알았어. 고마워, 엄마. 다음날 아침. 혜미 너 그렇게 안 맞는데 너무한 거 아니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제가 뭘 했다고 그러시는지 모르겠네요. 정말 몰라서 그래? 지금 애가 집에 와서 기죽어 있다. 아무리 홧김에 이혼이라는 말을 했어도 그렇지 그걸 단번에 오케이 하면 어떡하겠단 거니? 애가 충격까지 받았지 않니? 그럼 홧김에 이혼 언급하는 사람이랑 살라 이거예요? 제가 왜 그래야 되는 거죠? 저 능력 있는 만큼 만나자고 하는 사람 많아요. 근데 그나마 어머님 아들이 착해 보여서 결혼한 건데 이런 행동을 하면 당연히 헤어지는 거죠. 안 그래요? 뭐 그래서 지금 이혼을 기어코 하겠다 이거야? 결혼 몇 달 만에 이혼하면 호사가들이 얼씨구나 하고 달려들겠네.
그렇겠죠. 근데 우리가 이혼하게 되면 그 사유는 뭐일 것 같으세요? 제가 당했던 일들 증거 모아서 제출하면 사람들이 절 나쁘게 볼까요? 불쌍하게 볼까요? 뭐? 지금 협박하는 거니? 네 말 들어라 뭐 이런 거야? 아니요. 협박 같은 건 아니에요. 그냥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아직 현실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좀 알려드린 것뿐이에요. 용서라도 빌면 봐줄까 했는데 그럴 마음이 전혀 없어 보이는구나. 에이, 전 당연히 없죠. 제가 용서해드려야 하는 입장 아닌가요? 그래, 네 마음 가는 대로 해봐. 근데 뭐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절차대로 밟을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어머니. 그럼 저 출근 중이라서 끊을게요. 잠시요. 얘는 뭘 믿고 이렇게 까부는 거니? 이혼하겠다고 난리다 난리. 뭐 이혼한다고 했다고? 엄마가 말려주기로 했잖아. 근데 상황을 악화시키면 어떡하겠던 거야? 뭐? 이게 지금 내 탓이란 거니? 그리고 지금 겁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쟤까지 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너 왜 그렇게 간이 작은지 모르겠다. 걱정하지 말고 엄마한테 맡겨. 이런 유약한 애가 어디서 나왔나 몰라. 아, 진짜 이혼만큼은 안 돼. 내 형편에 지승이 같은 사람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엄마, 이혼은 진짜 막아야 돼. 연륜을 무시하는구니? 걱정하지 마. 이혼한다고 하면 그에 맞는 방법이 있으니까. 며칠 후. 엄마, 겁만 주는 거라고 하지 않았어? 근데 이게 뭐야? 내가 설마 이럴 거라고 생각했어? 설마 진짜 이혼 소장을 보낼 줄이야. 그것도 합의 이혼이 아니라 고소장이잖아. 이 사유들은 대체 뭐니? 뭐긴 뭐야. 우리가 한 짓이 날돼 있는 거지. 내가 엄마를 믿는 게 아니었어. 이제 어떻게 할 생각인데? 나 몇 달 만에 이웃남으로 만드니 속이 시원해? 차라리 잘 됐어. 저런 애랑 만날 바엔 차라리 다른 여자애랑 재혼하는 게 낫지. 너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어. 그럴 자격? 엄마, 충분히 소문 다 날걸? 제가 발이 얼마나 넓은 줄 알아? 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은 다 알고 있는 애라고. 이혼 소식 들어가면 바로 나한테 득달같이 연락 올 건데 어떡해? 이웃남이랑 누가 만나준다고 그래? 그럼 지금이라도 가서 용서 구할까? 내 자존심은 절대 허락 못해. 그리고 네 형을 봐봐. 어엿한 회사 대표인데 너한테 줄 서는 사람 하나 없을까? 형이랑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형한테 여자가 꼬이겠지. 너 한번 연락이나 넣어봐. 회사 이사를 끼워달라고 하면 되잖아. 그래 볼까? 그럼 믿을 수 있는 구석이 있으니까. 잠시요. 형, 혹시 바빠? 안 바쁘면 나랑 전화통화 될까? 지금은 괜찮은데 무슨 일인데? 사실 지승이한테 이혼 언급했는데 정말 소장이 날라온 거 있지. 근데 내가 가진 게 없잖아. 형 회사 이사 같은 거 직위 주면 안 돼? 그럼 재혼도 어렵지 않을 것 같아서. 이혼? 그냥 당해. 너처럼 줏대 없이 흔들리는 놈은 결혼하면 안 돼. 그리고 내가 왜 이사직에 너를 올려야 되는데? 그만큼 능력이 있긴 해? 그래도 형 동생이잖아. 내가 형 때문에 무슨 짓 했는지 몰라서 그래? 그래, 알지. 근데 투자해준 사람을 위해서라도 널 받아줄 생각 없어. 알겠어? 무슨 말이야? 투자해준 사람이 왜? 나랑 무슨 상관이 있다고 그래? 내가 이 말까진 안 하려고 했거든. 나한테 돈 주고 다시 사업해보라고 한 사람이 바로 재수 씨였어. 이렇게 다시 성장할 수 있었던 게 재수 씨 덕분이었는데 이혼 원인인 널 걷어주면 어떻게 얼굴을 보겠냐? 뭐? 그런 말 안 했잖아. 형이 그 말만 했으면 난 이혼을 언급하지도 않았을 거라고. 하지 말아달라고 했으니까. 너무 돈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이번 기회에 고쳐보려고 했던 거야. 근데 너나 어머니는 한결같네.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 것 같다. 형, 내가 해준 거 있으니까 그만큼만 도와줘. 지승이 설득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딱히 그러고 싶진 않네. 그리고 결혼이란 건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거야. 근데 네가 재수 씨한테 장난이라도 언급한 순간 그 신뢰는 박살난 거라고. 그런 결혼 생활을 어떤 사람이 유지하겠어? 나라고 이렇게 될 줄 알았겠어. 고의로 그런 게 아니란 말이야. 난 이번 일에서 빠질게.
그리고 그 빌려갔던 돈은 재수 씨한테 이미 갚았으니까 날 거기에 엮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제 안정기에 오른 사업이 다시 망하는 건 보고 싶지 않거든. 그리고 너도 엄마랑 성격 좀 바꾸는 게 어때? 형이 어떻게 우리한테 그래? 끊자마자. 왜 그렇게 언성이 올라가는 거야? 첫째가 뭐라고 했길래? 엄마, 형 도와준 투자자가 지승이래. 아, 그걸 알았으면 내가 모질게 대했겠어? 나도 몰랐다고. 형이 날 도와주면 지승이 어떻게 보냐면서 이번 일은 빠지겠대. 나 이제 어떡해? 뭐 걔가 그랬었다고? 아, 그럼 말을 했어야지. 아, 이게 무슨 일이야? 엄마 말 듣는 게 아니었어. 지금 왜 이런 꼴을 당해야 되는 건데. 엄마 때문에 내가 왜 이혼을 당하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놓쳐야 되냐고. 이제 책임져. 용서 구할 시간도 놓쳤잖아. 이게 누구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넌 아무런 잘못이 없다 이거니? 정 마음에 안 들었으면 네가 처음부터 안 하겠다고 했어야지. 좋다고 후다닥 한 게 누군데 그래? 그래, 엄마한텐 뭐든 내가 잘못한 거겠지. 엄마가 지승이한테 빌어. 내 말은 더 이상 듣지 않으니까 엄마가 가서 빌라고. 뭐? 내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그럼 이대로 이혼할까?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된 거잖아. 알았어. 하면 되잖아, 하면. 이제 하다 아들이란 놈이 부모를 만만하게 봐. 내가 이거 완벽하게 해결하고 만다. 그날 저녁. 여기가 어디라고 함부로 들어오세요? 아가, 내가 잘못했어. 그래도 손윗 사람이 힘들 때 외면하는 거 보고 화가 나서 둘째 자극했던 거야. 애가 후회 많이 하고 있어. 내가 용서 구할 타이밍에도 하지 말라고 해서 네 기분이 더 상하지 않았나 싶어. 내가 이렇게 사과할 테니까 이번 한 번만 넘어가주면 안 될까? 제가 왜 넘어가 드려야 되는 거죠? 어머니가 그렇게 말을 했어도 결국 수긍하고 따른 건 그 인간 선택이에요. 둘이 같이 와서 빌든가요. 근데 그놈은 어머니한테 모든 책임을 떠넘기고 뒤로 숨어버렸네요. 제가 그런 놈이 어디를 보고 제 인생을 맡기겠어요? 차라리 그럴 거면 혼자 살고 말지. 안 그래요? 나도 알고 있어. 이번 기회에 많이 배웠다. 앞으로 이런 일 생기지 않도록 내가 단둘이 잘할게.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눈 딱 감고 넘어가주면 안 되겠니?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사과하질 않더니 갑자기 왜 이러시는 건데요? 아, 이유 알겠네요. 아주버님한테 들으신 거죠? 안 그래도 아까 전화 오셨어요. 그놈한테 얘기했다고. 비밀로 해달라고 했던 게 바로 이것 때문인데 말이에요. 어머니, 이미 제가 드린 기회는 다 놓치신 거예요. 근데 이제 와서 뭘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니까 깔끔하게 갈라서든 게 좋겠네요. 내가 그놈 데리고 와서 같이 빌면 마음이 좀 풀리겠니? 응? 글쎄요. 그건 저도 확답을 못하겠네요.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잠시 후. 날 왜 부른 건데? 여기 오고 싶지 않았단 말이야. 그러다가 지승이나 이웃집이 만나면 어떻게 얼굴 들고 살란 거야? 이 머저리야. 걔가 그러더라. 둘이 같이 와서 비는 것도 아닌데 용서가 되겠냐고. 그래서 오라고 했는데 넌 이런 내 맘도 모르고 그런 말을 해. 아, 어떻게든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런 애를 어디서 데리고 올 건데? 네 형이 그렇게 나온 이상 무조건 지승이 잡아야 돼. 지금 와서 잡으라고? 무슨 말을 그렇게 해? 애가 무슨 물고기야? 우리가 돌잔치 졸잡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잡으란 건데? 지승이가 좋아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수단과 방법 가릴 시간 없어. 선물 공세를 하든 무릎 꿇고 빌든 하자고. 내가 진짜 못 살아. 아, 얼굴을 어떻게 보란 거야? 그럼 이대로 이혼 당할 거야? 알았어. 가면 되잖아, 가면. 몇 분 후. 갑자기 벙어리가 됐네. 왔으면 말이라도 하는 게 어때? 언제까지 입 다물고 있을 생각인데? 이렇게 시간만 보내기엔 아까우니까 나가주겠어? 너도 할 말이 없는 것 같아서 말이야. 내가 용서를 구하면 네 맘이 녹을까? 솔직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내가 구차해지기만 하겠지. 넌 마지막까지 회피하겠다는 거네. 적어도 네 엄만 나한테 와서 용서를 구했어. 물론 너한테 등 떠밀려서 온 거지만.
근데 넌 그 순간에도 엄마 그늘 뒤에 숨어서 지켜만 봤잖아? 그니까 왜 지키지 못할 말을 한 거야? 설마 그걸 수락할 줄은 꿈에도 몰랐어. 내가 잘했던 건 아니야. 근데 어차피 사과한다 해도 넌 받아주지 않을 거잖아. 맞아. 내가 왜 받아줘야 돼? 너랑 남은 인생을 살기엔 미래가 훤히 보여서 말이야. 그래서 이거 주려고 알겠다는 거야. 남은 짐은 마저 갖고 가야지. 그리고 우리 재판장에서 보자. 나도 너랑 같은 공간에서 숨 쉬는 거 역겨워. 그리고 아줌마도 행동 똑바로 하는 게 좋을 거예요. 자꾸 그런 식으로 욕심내면 이렇게 되돌려 받을 거니까. 넌 잘했어? 진작 형 도와줬다고 했으면 이런 일까지 오진 않았을 거야. 비밀로 했으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먹은 거라고. 근데 그건 가설부터가 잘못됐는데. 나도 아주버님 상황 몰랐어. 그래서 너한테 얘기 듣고 도와드린 거고. 근데 생각하면 할수록 화가 나더라. 왜 도와주는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는 건지. 그리고 신뢰가 깨졌는데 과연 이 사람은 나랑 남은 인생을 함께 살 수 있는 인간이 맞는지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어. 그래서 테스트를 했는데 이렇게 월척으로 낚여버렸네. 넌 그냥 네가 만든 함정에 그대로 걸려든 거야. 근데 왜 날 탓하는 건데? 넌 그럴 자격조차 없어. 그리고 네 형도 너 도와주지 않을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난 상관없다고 했는데 어리가 있으시더라. 지승아 미안해. 내가 평생 속죄하면서 살게. 네가 하란 거 다 할 테니까 기회 한 번만 줬으면 좋겠어. 너한테 기회 같은 건 없어. 당장 나가. 아니면 우리 아파트 경비원 알지? 불러다 내쫓아버릴 테니까. 알았어. 나가면 되잖아. 잠시 후. 제정신이니? 그걸 그냥 나오면 어떡하겠단 거야? 엄마, 경비원 부르겠다고 한 거 못 들었어. 여기 아파트 경비원들 다 무섭단 말이야. 우리 아파트까지 할아버지가 아니라고. 유명인들이 사는 곳인 만큼 힘이 장난 아니야. 거기서 질질 끌려가 봐. 그것만큼 망신이 없다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직 이혼도 안 했는데 시댁 어른이랑 남편을 이렇게 내쫓아도 되니? 몰라. 이전에나 준비해. 이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아파트 팔 거니까 그렇게 알아. 내가 재산에 기여한 게 없는데 어떻게 위자료를 깎겠어. 지금 내 집을 팔겠다고? 그럼 우린 어디서 살라는 거니? 몰라. 앞으로 생각해 봐야지. 엄마도 막무가내 짓 한 거 갚아야지. 그냥 처음부터 싹싹 빌었으면 이 지경까지는 오진 않았을 거야. 너 정말? 그 후 몇 달 후 재판장에서 만났어요. 전 증거들이 있었고 변호사들도 실력 있어서 손쉽게 재판에서 이겼죠. 그 사람은 저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물어주게 됐어요. 직장도 없었던 만큼 시댁을 급하게 처분했다고 들었네요. 지금은 원룸에 새를 놓고 산다고 들었어요. 그놈은 알려지지 않은 작은 회사에 들어가서 박봉으로 일하고 있고 신모는 청소 일을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아주버님은 결코 두 사람을 도와주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처음엔 너무했나 싶은 생각도 들었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은 변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저에겐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답니다. 거래처 사장인데 그놈이랑 다르게 성실하고 저랑 일하는 타입이 맞아서 대화도 잘 되고 있어요. 덕분에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요. 이별한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복수는 내가 잘 사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싶어요. 우연이라도 제 소식을 듣게 된다면 시원한 복수가 되지 않을까 싶네요. 제 사연을 들어주시는 여러분은 저랑 다르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